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소비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밥상 물가부터 생필품, 교통료, 그리고 외식 물가까지 서민들의 가계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이 상황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 오름세, 괜찮은 걸까요? 물가 상승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 다 올랐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단 주부니까 시장을 가면 제일 많이 느껴지고 요즘 여기 가격이 올랐다 그래도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서민들이 잘 먹는 거 육고기가 제일 많이 올랐지. 뭐 그죠? 예를 들면 삼겹살 이런 거. 주유비는 많이 올랐죠. 1,400원에서 1,900원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원래 마트에서 그 계란을 사는데 계란이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가족들이랑 멀리 가서 사러 가요. 외식할 때는 비싸지. 많이 올랐더라고.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다라고 체감을 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실제 밥상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러 전통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다 오른 거죠? 전체 물가가 싹 다 올랐다. 아, 전체 다? 모두 다? 조개 같은 게 바다 상황이 안 좋다고 수확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오르고 그래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인 거네요? 네. 요래가 3,000원 더 주고 그랬거든. 근데 5,000원씩 받아야 돼. 잡으러 가려고 해도 기름값 비싸지. 또 노동 인건비도 비싸지. 그렇게 잡으면 안 간다 나는. 물가가 너무 비싸네요, 언니.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아이고. 여기 5,000원. 여기 5,000원인데 요거 5,000원이 몇 개 안 되잖아요. 20마리도 안 되겠다. 10만 원 들고 와야 돼요. 10만 원 들고 와야 돼. 10만 원 들고 오면 한 어느 정도 사요? 그것도 뭐 물건 나름이잖아요. 뭐 어떤 거는 비싸고 어떤 건 싸고 뭐. 그 사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많이 오른 거는 100% 오른 것도 있고요. 어떤 게 100%?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100% 올랐어요. 원래 5,000원이 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g을 드렸는데 지금은 250g밖에 못 드려요. 반이나 확 네네.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품목도 있습니다. 어머, 이거 얼마치 사신 거예요? 이거 2kg에 14,000원. 꼬막은 안 올랐네. 어머니 꼬막 안 올랐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육류. 하지만 장바구니에 담기엔 고민이 된다는데요. 비싸도 사야 돼. 먹어야 되니까 사야 되지. 18,000원, 2만 원 하다가 지금 24,000원 키로에. 이건 도매라서 그렇고 밖에는 28,000원, 3만 원. 생선 목살이 심하잖아, 소비가. 그게 많이 오른 거지. 전체적으로는 돼지고 뭐 소고 다 올랐습니다. 돼지고 소고 다. 그것만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비품 자체가 다 올랐거든요. 뭐안 오른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올랐어요? 비품하고 고깃값하고 하면 50%. 50%? 한 45%, 50%. 생필품 가격은 어떨지 마트로 가봤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멈춘 곳은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기름류. 요즘 기름이 비싸다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이 기름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식용유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 약 20%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마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모든 기름이 오르면서 이런 우리 식용유가 들어가는 다른 음식들도 가격이 점점 오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많이 올랐지. 포도 씨는 것도 보통 우리 6,000원 이래서 살고 이것도 요새는 지금 13,500원씩 이래 갖고 많이 올랐지요. 식용유는 안 보이고 이거는 뭐 요리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장 많이 쓰는 콩기름이 안 보이네요. 지금 콩기름이 자체가 지금 없어요. 콩기름 자체가. 재고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네. 이 전부 다 기본 재료가 수입이다 보니까 그게 수입이 원활하게 안 되고 또 수입 원가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가루죠. 밀가루도 전년 대비해서는 뭐 상승률이 10% 내외 정도지만 그래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면서 이 밀가루를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죠. 많이 사는 사람은 부담이 안 되겠어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점점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생이기 때문에 약간 음식 재료 같은 것보다도 과자나 음료 같은 걸 사는데 거기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럽죠. 라면을 하나 사더라도 옛날에는 2,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 5천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4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인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4% 인상으로
전국 4.8%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나 올해도 특별한 인하 요인이 없어 4월보다 높은 인상이 예상됩니다. 농축산 품목은 전년 대비 계절적 요인과 산지 출하 증가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어 1.6% 소폭 인상되었으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인상 추세입니다. 조사 품목수가 많고 과정치가 높은 공업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하였으나 특히 석유류 34%, 가공식품 6.9%, 공공요금인 전기수도가스는 6.1%로 공업 제품 품목 대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의 물가 상승 원인은 크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또 경기 부양 정책으로 흔히 말하는 유동성 확대가 된 것, 이게 이제 수요 측면의 원인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쇄가 많이 되고 수입되는 이런 물건들의 공급 차질이 있었던 점, 그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수한 사태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의 공급 차질 혹은 가격 상승이 큰 원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빠른 시간에 물가가 잡히거나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으로는 물가 상승 추이가 상승폭은 둔화가 될 것 같지만 아주 안정화 상태로 가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가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물가를 좀 잡고자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대안으로서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의 양적 완화 이런 원인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대책들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품목에 따른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이라든가 또 생계에 직결되는 생필품에 대한 품목별 가격과 관련된 관리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현재 물가 상승이 갖고 있는 부정적 효과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 공급 차질 상황들이 완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트로 오는 게 사실 겁이 나죠.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왔다면 거의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오거든요.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지출은 많으니까 이제 좀 힘들지. 가스값만이라도 조금 낮춰주면 안 좋겠나? 어차피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더 오르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가격을 더 올리면은 학생들이 먹겠습니까? 학생들 주머니는 부모님한테 타오는데 부모님도 돈이 없을 거고 현재는 그런 게 다른 데보다 못 올립니다. 소비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모두 물가를 걱정하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는 식물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 귀농 8년차 함은미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제자리입니다. 전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물 주는 일부터 하고 있고요. 식물 상태 살피면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하면서 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햇빛을 줘야 되는 시간이나 그늘막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시간으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격가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단점이 좀 잘라가지고 그런데
다듬어서 이 부분을 물에 담으면은 이 꽃을 이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참. 저한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별 생각 없이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안이라는 게 제 고향이었거든요.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식물을 잘 키워서 조경이라는 걸 표현해내는 게 가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건 꿈을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타협이 좀 많이 치네. 한번 좀 따줘야겠다. 흔들면 더 많이 떨어져. 이렇게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잘해야 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화로도 정말 대화도 많이 하고 밤에 집에 가서도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람인지라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근데 사업적으로 그런 거는 일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양보하고 하는데 그냥 부부로서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있으시죠? 연장선이 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싫다거나 그러면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맛있어요. 네. 다. 어머니 저희 지금 오늘 식물에 꼽힌 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나비란이거든요. 나비란. 꽃을 잘 꾸며놨어. 네, 꽃 이렇게 피는데 야는 사계절 이렇게 빨갛게. 네, 이렇게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그렇게 빨갛게 피어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치유정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심을 식물이 이거 로즈마리 식물이에요. 네, 로즈마리 허브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농장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원예 체험하고 그다음에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죠? 부드럽고 가볍고. 됐죠? 네, 되셨어요. 네, 식물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우리가 식재를 할 건데 이 로즈마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마른 잎사귀는 없는지 그런 마른 잎사귀를 떼어주시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그거에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시간들이 저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촌에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정 가운데를 잘 맞춰주시고 내 화분보다 지금 심는 식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네. 어쩐데 식탁 가버렸지. 이 마사토가 습을 좀 머금고 있겠네요. 머금고 있어요. 식물이 굉장한 치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앞에 이 수선화가 영하의 온도를 견뎌내야지만 이 꽃을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실어졌을 때 수선화의 싹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위안이 됐어요. 너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양분을 보냈다는 게 수선화한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나한테도 봄이 올 거고 수선화처럼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그냥 인사이트로 오더라고요. 따지 마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셨어요. 자, 총량 70 맞추시면 됩니다. 네. 35, 65g. 네, 꾹 누르셔가지고 네. 네. 10방울, 10방울씩 섞으셔도 돼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가꾸어진 공간이 좀
좀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냥 멍 때림을 하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뽕나무의 열매 오디가 유명한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떡갈비 패티에 지금 뽕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만들게 됐고 토마토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로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씹는 맛이 이거는 흘려가면서 먹는 거야. 저도 야생화를 농사짓고 키우고 있지만 키우는 거 말고도 참 잘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청년 농부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산물은 믿을 수 있는 거고 좋게 공급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음료나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여기에서 엄청 만족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루가 참 괜찮았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냥 작은 위안, 식물이 줄 수 있는 또 위안이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꽝꽝나무로 울타리 식재를 해주면서 자수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이렇게 딱 틀에 짜여진 예쁜 정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꽝꽝나무를 식재를 한 거고. 네, 지금부터는 네네. 이거는 앞쪽으로 준민이 따라서 준민이 따라서 옮겨? 준민아 인터넷 들어오니까 좋아? 밤새 게임하는 거 아니야?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융복합 산업을 어떻게 사업을 해가는지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3월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선배님들이 이제 뭐 6차 산업으로 아주 유명하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6차 산업 하고 싶으면은 한번 가봐라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문민 대표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미소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으시고 항상 친절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혹시 일이 좀 주문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방금까지 저희가 일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메뉴를 변경하면서 에이드 쪽하고 티주스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민트도 직접 따신 거예요? 응, 아까 애플민트 땄고. 맛있네요. 어때요? 콩포도 에이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원래 그 코코넛 젤리 같은 거 씹히니까 어때? 코코팜 같아? 약간 버블티 먹는 것 같은데. 큰 덩어리의 컨셉은 그 사계절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것이냐. 음료부터 체험부터 그다음에 이제 정원까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해서 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참 많아요. 보면 장미도 앞으로도 조금씩 더 조성이 될 예정이고 자연의 예쁜 색깔들을 좀 우리가 여기에 와서 보고 또 마시는 거에서도 그런 색깔을 좀 많이 느꼈으면 해서
4개의 다채로운 컬러를 만들었고 팀장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같이 부분해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아니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이곳에 갔더니 정말 젊은 청년들이 참 다양한 일들을 재밌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마무리가 됐고 곧 6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을 뽑는 날인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전국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각 지역마다 투표용지의 개수, 뽑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5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동안 우리는 후보와 정책, 당의 공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정보는 선거 벽보, 세대마다 전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정책과 공약은 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책을 살펴봐야겠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만 18세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신분증과 마스크는 필수! 잊지 마세요. 본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다. 투표하러 왔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네. 투표소 들어가고. 자, 하나. 어머나, 어떡해? 완전 잘못 찍었어요. 바꿔주세요. 원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잘못 투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표해주세요. 도장이 잘못 찍혔더라도 이렇게 하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고 어떤 후보를 선택한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괜찮은데요.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떤 후보를 선택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자를 기입한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판단을 방해하는 행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 오, 참.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투표, 밝은 미래. 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 행사해주세요.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고요. 6월 1일 우리는 투표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 또 만나요. 자, 걷기 참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때 바로 지금 이맘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포항에는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걷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핫한 장소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걸음이 아닌 오감으로 즐기는 특별한 걸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풍경을 눈에 담는 여행으로만 만족하실 건가요? 거기에 짜릿한 스릴과 색다른 감동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우주 속을 걷고 하늘을 걷는 그곳. 포항이라 가능한 걷기 여행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와 해상 스카이워크로 같이 걸으러 갈래요? SNS에서 인생사진 맛집으로 등극한 포항의 신상 명소. 마치 놀이기구처럼 생긴 스페이스워크. 그 매력을 집중 탐구해봅니다. 야, 저곳은 한번 가보고 싶다. 저곳 때문에 포항 여행을 가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곳 스페이스워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제대로 즐기려면은요, 뭘 좀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뭘 좀 알려줄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포항에서 전국적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찾는 곳,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와요? 스페이스워크는 작년 11월 18일 날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국내 최대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 디자인은 독일의 하이케 무터와 올리에 겐츠라는 독일의 부부 작가에 의해서 서정적이고 측정운 형상의 구름 속을 걷는 그런 모티브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름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유영하는 것 같기도 한 스페이스워크.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스페이스워크를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있지 않나요?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다녀가신 분들 혹은 SNS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위쪽에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놀이기구 같은데 저곳은 걷는 곳인가 아니면은 못 걷는 것인가,
이름은 스페이스 워크인데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라가시면 루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 디자인, 구름을 형상하는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멀리서 스페이스 워크를 보게 되면 포항에서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놀이기구 흡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와 보면은 아, 이 부분은 걷는 맛이 아니라 보는 맛을 위해서 만들었구나라는 매력을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맛 말고 걷는 맛을 한번 느끼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스페이스워크는 총 길이가 333m에 높이가 24m가 넘고요. 총 700여 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냥 볼 땐 잘 몰랐지만 직접 그 위를 걸어보면 엄청난 규모가 실감이 나는데요. 탁 트인 전망과 짜릿한 스릴, 정말 반할만하죠. 스페이스워크 위로 잠깐 올라와 봤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밑을 보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좀 무섭네요. 그런데 옆을 보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바다가 보이고 한쪽으로는 포항의 내륙, 도심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바람마저도 굉장히 상쾌하고요. 이거 스페이스워크를 조금 더 제대로 즐겨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페이스워크 방문을 2번 하셔야 됩니다. 2번이요? 네네. 왜요? 낮에도 지금과 같이 네. 포항시 전경이 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멋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저녁에 LED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 밤에 오시면 우주 정거장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막상 체험을 하시면 우주를 걷는 영유하는 느낌, 새로운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햇살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낮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밤에 볼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무서운 사람들은 앉아서 즐기면 됩니다. 아우! 밤과 낮,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다 보면 걷고 걸어도 또 걷고 싶은 마력을 가졌다는데요. 이 정도면 걷기 이색 명소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스페이스워크와 대적할 만한 인기의 새로운 걷기 명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포항 연암동에 위치한 해상 스카이워크.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자, 포항을 걷는 재미와 더불어서 포항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고작 차로 5분 거리에 따끈따끈한 신상 하플이 생겼거든요. 바로 포항 스카이워크입니다. 잠시만 둘러봐도 바다 내음과 산 내음이 그득한 이곳 어떤 곳일까요? 담당자님에게 여쭤봐야겠죠. 담당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에 떠오르는 신상 하플, 말 그대로 포항의 해안 절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스카이워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포항 연암 스카이워크는 푸른 동해 바다 위를 지나는 국내 최장 463m 길이의 해상 인도교로서 원형과 곡선의 미를 살려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되는 게요. 한쪽으로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아름다운 또 산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낭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걷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살 걸으면서 이 매력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저로 가시죠. 아름다운 영일만의 해안가를 색다른 눈높이와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는 포항 스카이워크. 이미 다른 지역에도 스카이워크들이 있지만 이곳은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할 만큼 걷는 재미가 특별하다고 하네요. 눈이 가는 곳이 다 포항의 명소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즐겁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걷는 재미가 분명히 살아나거든요. 네. 이곳을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기려면 어떻게 즐겨보면 좋을까요? 이 해양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봐도 저희 발 밑에 보면은
한 7m 정도의 높이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러네요. 그런 또 높이가 높다 보니까 네. 아찔한 스릴도 느낄 수 있고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면서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핫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SNS 많이 알려져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일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걷다 보면은 스페이스워크가 보이고요. 스페이스워크 걷고 내려오셔서 조금만 걸으시면 바로 스카이워크 여기까지 있어요. 200%가 아니라 300%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포항 스카이워크.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발 아래 철썩이는 파도를 그대로 느끼며 걷는 이 기분.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라서 가능한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글쎄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고요? 깨끗한 포항의 바다와 포항의 산들은 자꾸만 걷게 만들어주는데요. 또 그 안에 여기에 걷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공간이 눈에 띄네요. 요 녀석은 뭘까요? 이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면서 바다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해수풀을 만들었습니다. 해수풀? 네네. 해수풀은 한 여름철 7, 8월 달에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얇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깨끗한 바다와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즐기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밑줄에 저장까지 딱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해수풀에서 해수욕까지 즐길 수 있는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 그야말로 걷고 수영하고 감상하며 동해를 200%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올여름 문전성시를 예약한 이곳도 핫플레이스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포항의 하늘, 그리고 포항의 바다, 그리고 포항의 멋진 길을 걸어봤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걸음이 아니었고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걸음, 색다른 기분,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살아가는 사람들과 포항의 거리, 포항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포항은요, 걷기에 가장 좋은 지금입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스카이워크까지 포항이라서 가능한 아주 특별한 걷기 여행. 여러분도 이곳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죠. 그 언젠가 기억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맛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손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손을 거쳐 완성된 맛,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아, 배고파. 출출한데 뭐 먹을까? 한식. 아니야 오늘은 고기? 좀 헤비한 것 같지? 감자탕 먹을까? 저것도 뭔가 뻔해. 다 뻔하단 말이야.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게 나에게는 필요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혜정 씨, 뭐 찾았어요? 잠깐만. 어머, 진짜 저 음식 있다고? 어머, 웬일이? 어머,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언뜻 봐도 그냥 평범한 식당 같은데요. 궁금해.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해. 진짜로 여기 고기 팔아요? 네, 그러면요. 고기입니다. 뿅뿅 음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여쭐게요. 정말 고려 음식이 판매가 되는 게 맞나요? 네, 고려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당인데요. 식당 직원 모두 지역 주민이라고 하네요. 와, 그럼 이 고려 음식을 그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했고요. 배움도 받았고요.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서 또 따로 배웠고요. 진지박물관과 통해서 같이 또 배웠습니다. 고려 음식을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승려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된 직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고려의 맛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자 식도락 문화공간으로 지금의 식당이 만들어진 거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조합이 영위할 사업으로 일단 먹거리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구름을 식당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고려의 맛을 만나볼 텐데요. 재료는 꽤 친숙하네요. 지금 조리대 앞에 있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먼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먹던 이름은 만이창면인데요. 이 만이창면이 나오게 된 유래는 고려시대에 직지를 주도하였던 고려연 묘덕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국수예요. 국수 만들기 첫 단계, 면부터 삶아야죠. 이거 국수 색깔이 되게 독특하네요. 뭐가 들어가요? 이거는요 누룩나무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색깔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좀 쌉싸름한 맛이 좀 나요. 그래요? 예. 일명 고려국수라 불리는 만이창면. 씻은 뒤 그릇에 곱게 담아줍니다. 이제 고명을 얻는 거예요? 네, 이거 무를 얇게 채 쓰는 거거든요. 무 들어가고. 네, 무를 들어가고 이렇게 또 올리고 계란 지단도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활용 점정으로 이 볶ut 하나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의 역사, 직지의 숨결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쌀이 귀해서 서민들이 이제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이 만이창면은 육수가 뭐 참깨도 들어가고 또 닭 육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이 드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오, 이건 뭔가요? 상화병을 만들고 있어요. 만두. 상화병. 이건 어떤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그 시대 고려 시대에는 팥하고 꿀이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돼지고기, 숙주, 표고버섯, 날배추를 절여가지고 콕 짜서 복을 담는다고 복주머니 마냥 해서 한 입에 쏙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상화병을 빚고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쌍화점에서 팔던 그 상화병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사랑받았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복주머니처럼 알차게도 생겼네요. 맛있겠다. 맛있는 만이창면부터 방자구이, 상화병까지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좀 차려졌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 고려 음식은 처음이지? 아는 맛 참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고려 음식은 몰라서 더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 고려 한상 차림을 다 맛봤는데요. 현대인분들 입맛에 맞게 또 제 해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고려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좀 드셔보시면 특별한 한 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비빔밥이 있었는데요. 특히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채소가 특별하다고 하네요. 가포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요. 쥐뜰 안에서 키우는 6가지 채소를 의미로 하는 것을 가포 유경이라고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그걸 이제 현대화 해가지고서는 그거에다가 계란하고 곁들여가지고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건강식을 많이 하니까는 건강에 맞춰서 그걸 곁들여서 이제 해본 거거든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시 가포 유경에 등장하는 오이, 가지, 무, 파, 아욱, 닭을 재료로 만든 비빔밥입니다. 진짜 이 비빔밥은요, 6가지 채소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입 안에서 그냥 축제가 펼쳐집니다. 너무 맛있고요. 이 채소도 어쩜 이렇게 싱싱한지. 야, 이거 그죠? 꼭 드셔야겠는데요? 지역의 역사를 음식으로 버무린 구루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고 하는데 맛과 감동 모두 잡았네요. 고려 음식의 그 정갈한 맛, 그리고 뭐 자극적이지 않은 순수한 맛, 그런 것들이 아이보리 색깔과 비슷하다는 색깔이 들어서 아이보리 색깔과 같은 고려 음식의 재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도락 문화 공간으로서 구루물이
이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에 재현해낼 수 있었던 고려 음식. 그 애정이 정말 남다르네요. 같이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같이 또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거를 뿌듯하게 마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아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러 가실 때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집지와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 음식 맛보시고 식도락 문화건강인 구름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역사를 맛으로 구현해낸 주부들. 오늘도 담아내는 고려 음식 한 상에는 맛과 정성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을 구루물에서 고려 음식 맛보고 역사 여행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루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